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8일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작업을 내가 한다고 될까?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2.0%, 나스닥이 마이너스 2.3%, S&P 500이 마이너스 0.4%입니다. 강한 반등이 나와서 많이 회복을 했죠.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주 동반 강세, 인텔 내년 모빌아이 상장. 인텔이 과거에 M&A 했던 모빌아이라는 업체를 내년에 상장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그 M&A를 하면서 모빌아이를 상장 폐지를 했었죠. 딜리스트를 했다가 다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모빌아이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를 인텔 주가에 가져오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인텔이 이날 장 초반에 제가 보니까 한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동안에 뭐 거의 뭐 동네 북이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 포트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MD가 또 인텔의 어떻게 보면 반대 경쟁자인데 약간 걱정이 좀 되면서 쳐다보게 됐습니다. 하나 마감은 3%대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모빌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테슬라에 대항해서 실력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가 워낙 해둔 게 많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계속 지금 테슬라 차에서 전 세계에서 수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빌아이도 있고 뭐 구글의 웨이모도 있는데 웨이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주가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도 랠리 진행 중 중국 금융 시스템 유동성 주입도 호재. 중국이 이제 조금 주가를 부양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15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8.4%로 0.5%포인트 낮춘다라고 밝혔다. 돈을 시장에 좀 더 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1조 2천억 위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화로 바꿔보면 220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금융시장에 좀 더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죠. 세 번째, 아마존 AWS 미국 동부 지역 장애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이 문제 겪었다라는 내용인데 AWS 사용하는 업체들이 뭐 굵직굵직한 데가 많죠. 여기서 기사에 나온 업체만 봐도 뭐 디즈니, 넷플릭스, 코인베이스, 티켓마스터 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애가 계속 이슈화가 될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바짝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부상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유가 강세, 에너지주가 올랐다는 내용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안정화 때문에 유가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어 했죠. 전략적 비축유를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풀어 말어, 너희들도 풀어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오더니 뭐 그게 그렇게 어렵니? 하는 느낌으로 그냥 유가를 한 방에 떨어뜨렸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뭐 크게 감염성은 높지만 증상은 좀 경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가가 WTI 기준 60불대에서 지금 70불대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이 4,200만 원 좀 넘어가고 있고요. 16% 수익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많이 좀 올라와 준 상태고요. 디즈니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스퀘어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는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했죠. 금일 주문 내역은 메타 1만 원, AMD 3만 원, 스퀘어 8만 원, 유니티 3만 원, ANT 5만 원, 총 20만 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투자는 워런 버핏처럼 중에서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덕을 알고 있으면 리스크를 겁낼 필요는 없다. 사람이 리스크에 겁을 먹는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버핏이다. 1973년에 버핏은 1877년 창업한 유수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의 주식을 5만 주 매수했다. 그는 계속 사들였다. 그 결과 1주당 39달러라는 높은 가격에서 16달러로 급락한 시기에
워싱턴 포스트의 전체 주식 가운데 5%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른다. 단순히 보면 싼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하지만 주가의 급락에는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거대한 풍파 속에 휘말려 있었다는 점이다. 리스크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 일어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의 이름을 떨친 반면 당시 정권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다. 정권은 이 신문사가 소유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면허 갱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온갖 공격을 일삼았다. 따라서 주가는 급락했고 리스크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버핏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 주식은 모든 재산을 퍼부어도 좋을 만큼 안전했다.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가? 그 기업에 뛰어난 경영자가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순자산을 4억 달러로 계산했는데 이에 비해 주식의 시가총액이 불과 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당할 정도로 가격이 낮았다.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의 경영진을 유능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다고 평가했다. 경영자가 자사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한 요인이었다.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든 월가가 위기설을 퍼뜨리든 말든 상황을 역이용해서 값싸게 주식을 매입하기만 하면 되었다. 예상한 대로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는 드디어 올라갔다. 1974년 버핏은 정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조금 알려진 오마하의 투자가에 지나지 않았던 버핏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 대표이사가 되어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사회적 명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동시에 부의 획득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워런 버핏이 1973년에 워싱턴 포스트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크게 매수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 때문에 바로 지금의 워런 버핏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워런 버핏처럼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뛰어난 레전드가 하는 밸류에이션 작업과 제가 혹은 저 같은 일반 개미가 하는 작업은 밸류에이션 작업은 크나큰 차이가 좀 있겠죠.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외부 환경의 영향이든 내부적인 문제이든 간에 주가가 실제 가치 대비 너무 떨어져서 안전 마진이 굉장히 확보된 상태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워런 버핏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가가 일단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진 그런 현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진 종목의 가치 투자가들은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가 현재 떨어졌다고 판단되어도 막상 기업의 가치가 훼손돼서 떨어진 바로 그 가격이 아직도 비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것이죠. 제 예를 들어보자면 저도 지금 알리바바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굉장히 가치가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가치는 그대로라고 평가들을 많이 했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기업의 주가가 너무 내려갔다는 판단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물론 중국 주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라 시간도 좀 없고 적정한 밸류에이션 평가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다시 발생하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측정이라는 것이 실제 내가 했던 시점과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가치 측정을 하려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일단 땅이 기름진 곳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이 가장 기름진 곳은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국 시장이죠. 투심이 좋은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좀 농사를 하는 스킬이 좀 부족해도 그나마 좀 작물이 자라주는 그런 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분야별 1등 기업, 브랜드력이 확고한 기업,
매출과 이익 성장이 꾸준히 5년 기준 우상향하는 기업, 영업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을 골라서 매일 매수하는 전략을 씁니다. 매일 매수하는 전략을 쓰되 52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15%, 20, 25%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조금 더 용감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종목에 대해 알아가면서 배우다 보면 워런 버핏이 1973년 워싱턴 포스트를 분석했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눈에 들어오고 꽤나 분석이 되었다는 확신이 드는 그러한 기업을 아마 천생연분처럼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내가 더 비중을 싣기 위해서라도 내 재산의 비중, 내 총알의 비중, CD의 비중을 싣기 위해서라도 내 포트폴리오 바구니의 수익률 자체를 플러스인 상태로 만들어 두어야 그 종목의 비중을 실었을 때 마이너스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